안녕하세요, 메딕입니다. 일단 제 채널 구독자가 며칠 전에 갑자기 늘었어요. 본의 아니게 유튜브에서 버프가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구독자가 한 1000명이 되고 나서 며칠 동안 갑자기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지 싶었는데 AI가 그렇게 열의를 하더라고요. 뭐 노출이 많아지면 유튜브 하는 거가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긴 한데 처음 영상을 제가 만들면서 조금 허술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일하는 곳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영상을 한번 올리면은 다시 돌려보지는 않거든요. 너무 오글거려서 미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찾아보겠어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주변 지인분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제 첫 근무 영상 그 브이로그는 제가 일단 비공개로 해놨습니다. 조금 뻥튀기가 된 구독자 수라서 그런지 영상을 내리고 나서 다시 구독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일단 제 다른 영상들이 다 노잼이라서 어쨌든 한국에서 일하시는, 공부하시는 그 응급구조사분들, 그리고 의료계 일하시는 분들도 계속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좋은 방향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지난번 파라메딕의 사회적 인식, 대우에 관한 영상에 이어서 파라메딕이 되기 위한 자격적인 것들, 그리고 한국과의 교육적인 차이점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뭐 한국에서 공부를 해본 적도, 일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일하고 있는 미국을 중점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ALS가 설립되는 과정, 그리고 ALS 시스템이 발전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은 그냥 각서를 하고요. 이 ALS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나 목적에 관한 것만 아시면 됩니다. 파라메딕의 주된 업무인 이 ALS, ACLS의 베이스를 둔 처치 방법이죠. 이것은 초기에 병원 안 의료진들의 그 응급 환자 처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병원 밖, 병원 전 단계의 의료인인 저희 파라메딕들도 어느 정도 동일한 처치를 가능하게 하여서 체인 오브 서바이버, 환자의 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ALS, ACLS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좀 통일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일부 남미 지역들이죠. 이제 남미 지역들은 이런 교육들은 다 받지만 장비 같은 것들, 모니터나 구급 약물들의 보급이 재정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실제 가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사실상 여러 처치를 못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지역들의 구급대원들은 장비, 비품들이 다 충분히 있는데도 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처치가 적은 것일까요? 이것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또 행정적인 부분, 제도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EMS 협회는 미국도 같지만 기본적으로 의사들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의사협회의 협조가 없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부 사람들의 응급구조 공부의 양이나 질, 퀄리티 같은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간호사나 의사 같은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침습적인 처치나 약물 사용 등을 허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학과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미국 파라메딕 프로그램이랑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는 게, 교과서 자체를 번역을 하여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공부에 관한 것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 영어로,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면 한국어로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국에서의 커리큘럼을 봐도 기초 응급구조학, 양리학, 생리학, ACLS, 팔스, 간혹 PHTLS까지 여러 가지 약물 사용 방법과 칼디액 PAC, 카디오 버전 같은 처치까지 필기, 실기 시험으로 모두 평가를 받죠.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한데, 미국에서도 소위 엘리트라고 불린, 특히 의료계통 학과인 의대, 치대, 약대 같은 분야들도 이 동양인들의 입결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일부 아이비리그 같은 학교들을 보면은 동양인, 즉 아시안의 입학수를 제한시킬 정도로 학습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다른 인종 학생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 고졸의 자격으로도 파라메딕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대학교 과정도 2년제 준학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전문대를 들어가는데 수능 같은 그 입학시험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쉽게 비교를 해보았을 때, 한국에서 응급구조학과 대학교로 진학을 한 학생들이 여기 파라메딕 학생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살면서 공부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저 같은 경우도 파라메딕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공부를 해서 지금도 일하는 걸 보면은 누구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업무 범위를 막아둔 상태에서는 이제 구급차 동승 실습을 나가거나 병원에서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자유롭게 처치를 해볼 경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실전 경험이 부족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일단 시작을 해서 발판을 닦아 놓는 것이 중요하지, 시작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한 부분도 있는데, 모든 의료직에 계신 분들은 이 환자를 처치할 때 컴플리케이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수 교육을 받을 때도 응급학과 전문의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병원이나 병원 밖에서 쓰이는 모든 약물들은 다들 부작용이 있고 연구 결과도 계속 바뀌고 또 지침도 계속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의사들이나 아니면 저희 파라메딕들이나 그런 점을 다 감안하고 처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장기적인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항생제나 뭐 이런 약물들은 저희 EMS의 영역이 아니죠. 그런 거에 대한 양리학을 따로 배우지도 않고요. EMS는 병원 전 단계에 있는 모든 응급 환자들에게 필요한 응급 약물과 그런 응급 처치만 하는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이고요. 그럼 실수가 있어서 환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응급구조자들의 모든 업무는 기본적으로 의사 감독 아래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직접적인 오더가 필요하지 않는 스탠딩 오더는 지침이 나온 대로 처치를 하고, 의료지도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의사에게 직접 의료지도를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구급대원들의 환자 케어 총 책임은 해당 구급대에 지정된 메디컬 디렉터가 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파라메딕들도 이 지침서 밖에, 지침서에 해당이 되지 않는 처치를 하거나 법률을 어기는 그런 행동이 있었을 경우 자격이 정지가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의사들이 이 의료 지도를 맡아서 할까요?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응급의학과 계통의 전문의분들이나 그리고 구급 현장에 경험이 있으신 의사분들입니다. 제가 일하는 뉴욕시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뉴욕주 시험을 보고, 그 다음 뉴욕시에서 적용이 되는 그 프로토콜 시험을 따로 보게 됩니다. 이 시험에서는 약 140개 정도의 처치 범위에 대한, 그리고 어떤 약을 어떤 케이스에 써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 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뉴욕의 다른 지역들도 이런 프로토콜을 100% 암기를 해서 프로토콜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프로토콜 시험이나 이런 자격증은 저희 의료 지도를 해주시는 의사분들도 자격을 가지고 있고 유지를 하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이런 현장 지식이 전무하거나 이게 응급의학 전공 이외의 의사들은 주로 자격을 주지 않은 편이에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구급 그 법률을 통일을 하지만, 이 주정부의 독립성이 강한 미국 같은 경우 각 주마다 조금씩 지침이 틀리기 때문에 시험의 내용도 도시들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뉴욕시티에서 일하시는 파라메딕 분들은 인투베이션 시 사용이 보통 되는 이 근이완제 사용이 금지가 되고요. 뉴욕주에 있는 몇몇 카운티들은 이 약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일하는 뉴욕시의 파라메딕 교육이나 저희들의 클래스가 다른 주보다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기 파라메딕들의 개인 역량이 부족해서 의사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뉴욕에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뉴저지 카운티 같은 경우도 BLS 처치, 그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 처치에서는 또 뉴욕시에 있는 EMT들이 조금 더 약물 사용들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렇다고 뉴저지 EMT의 교육이 더 적거나 또 질이 떨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주마다 카운티마다 이런 업무에 관한 시스템이, 제도가 다른 것 뿐입니다. 현재 미국 파라메딕 같은 경우는 업무 범위에 대한 불만은 따로 없지만 직업적인 대우 및 처우 같은 것들에 조금씩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아직까지도 계속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문제인데요. 노조의 활약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 파라메딕 분들이 이 개인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처우 개선 등의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은 인식과 제도 같은 것들도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이제 주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까지는 이제 첫 의견 수렴부터 시작해서 최종 승인이 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이 통과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같은 일개 파라메딕들이 바꿀 수 없는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의학계에서도 구급대원들을 신뢰, 지지하고 또 나아가서 업무 지침, 업무 범위들을 총 책임지고 그 의료 감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한국처럼 EMS 시스템이 설립이 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국가들도 EMS 업무에 관한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너무 꼬여가지고 정리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조금 안 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디겠습니다.